가시죠. 네, 근데 페이지 잠시만요. 확인 좀 하시죠. 비용 바닥에 물이 오는 거예요. 물이 오는 습기 속에 물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탈부착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는 48에서 50까지 기압성 폐손상, 그리고 기압성 폐손상 시 응급조치, 그리고 기압성 폐손상을 예방하는 방법 관련해서 같이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뺄게요. 네. 기압성 폐손상은 어쨌든 안전한 다이빙을 진행하기 위해서 폐 손상이 가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폐 손상이 안 일어나게 안전하게 다이빙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폐 손상이 기압성으로 일어났다면 어떻게 휴식을 취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전에 그런 기압성 폐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리씨,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놀이공원에서 애기가 이렇게 헬륨 풍선이 가득한 걸 이렇게 놓쳤을 때 그 풍선이 하늘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터져요. 네, 터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풍선이 올라가면서 대기권 쪽에서는 압력이 작아지다 보니까 안에 있던 기체가 팽창하면서 펑 하고 터지는데, 물 속에서는 좀 반대로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서 폐가 반대로 좀 쪼그라드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심하게 쪼그라질 경우 이제 폐 손상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압성 폐 손상 자체에 대한 이제 정의는 저희가 이제 총 폐 용량 중에 잔기량에 해당하는 부분보다 더 깊은 잔기량으로 견딜 수 있는 수심보다 더 깊은 수심으로 다이빙을 계속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빠르게 하강할 시 이제 압력 때문에 폐가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기압성 폐 손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폐 안에는 체액 같은 것이 이제 침투하게 되는데요. 이제 폐 안에 형성된 음의 압력을 상쇄시키고자 그 내부 폐 조직에서 피가 이렇게 차게 스크래치가 나면서 피가 음압을 상쇄시켜주기 위해 차게 되고, 내부적으로 이제 압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몸에 이제 무리가 가게 되는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폐에서 기체 교환이 그 체액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호흡하는 데 문제가 되게 나중에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기압성 폐손상은 굉장히 심각한 부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압성 폐손상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당일 다이빙을 당장 중지시킨 채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치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압성 폐손상에 대한 징후와 증상 아래 보시는 것처럼 6가지가 있는데요. 가슴에 사라지지 않는 답답함이 생기고 숨을 쉴 때 색색거리는 소리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어딘가에 이제 저희도 타이어에 구멍이 뚫리면 바람이 푸더덕 하듯이 이쪽에서도 색색거리는 소음이 같이 올라오게 되겠죠? 또한 아무래도 폐 기능이 체액이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숨을 돌리거나 고르기가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 많이 들 거고, 자꾸 그 체액이 차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기침이 나오게 되면서 더 심각할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대서 기침을 뱉어보라고 했을 때 분홍색의 거품으로 된 액체가 토해지면은 이제 되게 좀 많이 손상이 간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데미지가 왔기 때문에 이제 피로감이 계속해서 드는 거는 당연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조치로 넘어가면 즉시 폐가 손상이 됐다고 판단되면 위 증상들 6가지가 느껴지는 것 중에 몇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면 즉시 다이빙을 중지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 일주일에서부터 길게는 완쾌될 때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폐손상은 아니지만 그 중이염을 한번
다이빙 배웠던 초기에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얕은 수심에서는 BTB가 되는 편이어서 저 트레이너 쌤이랑 같이 이제 다이나믹을 이제 인터벌로 연습을 할 때 급작스럽게 내려가면 때 체력이 달리다 보니까 이제 압력 평형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될 거라는 기대로 급격하게 하강한 대로 쭉 유지를 했더니 이거는 그냥 고막에 대한 불편함인 줄 알고 있었더니 되게 통증이 심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폐와 마찬가지로 고막 쪽에서도 압력을 받으면 중위 쪽 내부에 있는 액체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게 이제 귀에 먹먹한 기분이나 뭐 심하면 피나 뭐 천공까지도 생길 수 있는 위험한 경우였더라고요. 그래서 중위에 액체가 있나요? 네? 중위에 액체가 있나요? 중위 액체라기보다 그 외관에 있는 즙이 짜져서 피가 내려와서 그 염증이 생겼다고 제가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지금 약간 이제 피라기보다 외벽에 있는 그 물들이 고였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입 폐합차동 경험한 사람이 있고요. 주위 폐하차 경험은 아직 제가 경험하신 분을 못 봤지만 그렇게 좀 압력이 강하게 압착되었을 때 유사한 형태가 귀에서 나타났듯이 그렇게 강한 압착이 폐에서 이루어지면 좀 더 심각한 부상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서 관련된 경험을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물을 좀 멀리하고 이제 염증약 먹으면서 최대한 회복 기간을 갖고 다시 다이빙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응급적으로 조치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일단 폐를 다치셨으니까 강한 기침을 하게 되면 쥐어짜는 효과가 기침과 동일하기 때문에 강한 기침은 통증과 피를 계속 나게끔 하니까 많이 삼가 주셔야 되고요. 또 호흡 자체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셔야 이제 그 무리하게 팽창이 되지 않는 선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텀을 벌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천천히 움직이고 이제 만약에 다친 증상이 바로 있었을 때는 버디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임을 좀 지원받고 끌고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축당해서 가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기체가 이제 피가 그 체액이 침투됐다 보니까 그 기체 교환이 덜 이루어져서 그 호흡으로 인한 그 기체 교환이 잘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순수 산소 호흡을 통해서 이제 호흡 기체 교환을 잘 도와주시는 조치를 취해주시면 더 나아지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연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면서 다른 치료법들을 의사 선생님께 처방받고 진료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 사항이 인지 저희가 했다 보니까 그러한 기압성 폐선송이 사전에 예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는 말이 있듯이 압력 같은 것들은 사실 제가 느끼는 거지 제 버디는 그걸 특히 어떤 정도였는지 물어봐주는 서포트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자기가 답답함을 크게 느낀다거나 아니면 아픔이나 통증이 바로 느껴졌을 때 바로 하강을 멈추고 하강 속도를 줄이거나 아예 상승으로 턴을 해서 올라오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버디들과 피드백을 하고 다이빙에 대해서 다시 스케줄을 계획을 다시 플래닝을 짜보는 것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상황 자체가 되게 릴렉스하기 편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이빙을 하지 않아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거나 지나치게 추운 온도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면 몸이 되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폐 역시 유연하게 작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는 무리해서 다이빙을 하는 것을 철회해 주시고 더 좋은 날짜나 더 좋은 수온의 바다로 가셔서 다이빙을 해주시는 것이 기압성 폐손상 예방이 좋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늑간이 잘 움직여줘야 유연성이 받쳐줘야 그 압착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늑간 근육이나 현경막 근육과 같이 저희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을 잘 스트레칭을 해주고 요가나 이런 개념들로 잘 풀어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다이빙 전에 기압성 폐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깊은 수심까지 내려갔다면 이미 압착이 좀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팔을 쭉 뻗어서 갑작스럽게 턴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들이 쪼그라들어 있는 폐에 되게 무리해서 당겨주는 역효과가 안 좋은 효과가 되게 돼서 턴 자체도 되게 폐가 무리가 안 되는 올바른 턴 방식으로 또 급격한 움직임 없이 천천히 올라와주는 상승 방법을 해주시면 기압성 폐 손상이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쨌든 깊은 수심을 계속해서 준비하시면서 타시는 것을 도전해 보실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기압에 대한 적응과 그 기압에서의 점진적인 혈액에 대한 이동 유도를 여러 번 비슷한 수심의 다이빙을 여러 번 해줌으로써 천천히 그 압력에 대한
적응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기압성 폐손상 예방에 좋습니다. 네, 이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손상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요약을 해드리면 기압성 폐손상은 이제 준비 과정이 없이 잔기량보다 깊은 수심으로 다이빙을 계속해서 내려갔을 때 발생하는 폐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손상을 받는 것이고요. 그 징후로는 가슴에 사라지지 않는 답답함이나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들린다든지 심각하게는 기침을 했을 때 분홍색 거품으로 된 액체를 토해내게 된다는 그 현상이 벌어져서 그걸 기압성 폐손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응급조치로는 당연히 발견된 즉시 다이빙을 중지하시는 것, 그리고 그게 의심될 때는 병원에 가기 직전까지 강한 기침을 삼가고 호흡을 부드럽게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되 버디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바다에서 나온다든지 휴식 공간까지 이동을 다 구축받아서 가시는 게 좋고, 회복하실 때 가능하다면 순수 산소 호흡을 통해 기체 교환을 조금 도와주는 정도로 지원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병원에 가서 꼭 진료를 받아보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슴에 느껴지는 통증이나 답답함은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주의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편하지 않는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나 손 등에 맞지 않는 환경에서의 그런 무리한 다이빙은 중단하시거나 피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고,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늑간 근육과 횡격막을 잘 풀어주는 스트레칭, 그리고 깊은 수심에서 올바른 턴과 급격한 움직임을 줄여주시는 것, 그리고 어떤 특정 수심을 도전하기 직전에 그 전 수심 단계에서의 압력에서 점진적인 적응과 혈액의 이동을 조금 유도해주면서 적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좀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자신에 대해서 잘 알면 네. 불가치나요? 사실 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정도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전에 버디와 함께 어떤 다이빙, 어떤 수심에서의 다이빙을 할 거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어떤 정도에서 압착이 느껴지면 같이 상승하거나 레스큐를 준비해달라는 등 의견을 통해서 그런 적정 수준을 조금 찾아가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네. 예를 들면 40m를 도전했는데 네. 내려간 당시에는 굉장히 좀 다이빙이 잘 됐다고 느꼈어요. 근데 올라오면서 피가 나는데 네네. 그건 잘 된 건가요?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이빙 자체는 조금 편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피가 나왔다는 증상은 어딘가 잘못 운영이 됐기 때문에 피가 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체에 대한 감은 좋지만 압력 평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보거나, 아니면 턴했을 때 무리가 갔을 수도 있어서 수심을 찍었을 때는 편안했을 수 있지만 거기서 무리한 동작은 하지 않았는지 등 그런 것들을 좀 버디나 트레이너님과 함께 좀 복기를 해보는 방식으로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드백.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